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2022년 마지막 날 보내드리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빌어서 새해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 영상 사랑해주시고 제 채널 사랑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에게 격려를 많이 해주신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작년 크리스마스였어요. 딱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 일단 구독자를 이제 5,000명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저도 힘을 얻고, 그래서 여태까지 채널 운영을 해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2023년도에는 조금 더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투자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준비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빨리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겠죠. 자, 플러그 파워가 니콜라와 얼마 전에 협업을 했죠. 협업 소식을 알렸는데, 이 협업을 가지고 오는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이게 도대체 갖는 의미가 뭘까 하고 이제 이런 글이 올라와서 준비를 해봤어요. 자, 니콜라와 지금 그 플러그 파워가 12월 15일 날 우리가 콜라보레이션 할 거예요, 우리 협업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고, 주요 내용은 뭐였냐면, 첫 번째가 플러그 파워가 니콜라에게 수소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린 수소를 공급하기로 했고, 두 번째, 플러그 파워가 수소를 액화할 수 있는 설비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제공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75대의 수소 트럭을 니콜라가 플러그 파워에게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주요 골자죠. 근데 이제 요걸 보고 이제 이 저자가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지 한번 그걸 들어보자라는 거죠. 자, 일단은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 플러그 파워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 이 전반적으로 플러그 파워 뽕을 맞았어요, 이 사람이. 한번 들어보시면 알 텐데, 일단은 플러그 파워가 Vertical Integration Strategy를 가지고 있다. 이거 뭐냐? 수직 통합을 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수소 공급망의 여러 단계를 이 플러그 파워가 제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종합 수소 설비 회사다라고 이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번에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뭐냐, 수소 트럭 쪽에 우리가 지금 이거를 손을 못 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이번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계기로 얘네들이 니콜라에게서 수소 트럭을 받아서 이 수소 트럭을 이용해서 이제 회사를 운용을 할 텐데, 뭐 운용을 할까요? 이제 일단은 뭐 수소 설비를 이게 운반하는 데 쓸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수소 트럭에다가 수소 트럭 탱크를 싣고 수소를 팔겠죠. 요런 것들을 이제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플러그 파워가 니콜라와 계약을 함으로써 약간 좀 성장 동력을 더 얻었다,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 말고도 니콜라와 지금 플러그 파워가 이 협업을 하는데 가져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플러그 파워가 니콜라에게 이제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그 플러그 파워가 일단은 1월 1일부터 수소를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 플러그 파워에게. 일단은 그래서 뭐 처음부터 이렇게 하루에 125톤을 배달을 하지는 않겠지만 추후에 점점점 늘려서 최종적으로는 125톤을 공급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게 2023년도 1월부터 2026년도 12월까지 공급을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웃긴 게 뭐였냐면, 좀 신기했던 게 뭐냐면, 플러그 파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Take or Pay Contract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니콜라에 들어가면 이 Take or Pay Contract 라는 말이 아예 없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의무적으로 지금 인수 계약입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플러그 파워가 생산하는 수소를 의무적으로 니콜라가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못 가져가면 얘네들이 돈을 내야 돼요. 굉장히 약간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플러그 파워가 지금 수소를 니콜라에게 주는데, 이 수소 대금을 만약에 지불을 하지 못한다, 수소를 못 가져간다, 인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얘네들이 가져가기로 했던 수소에 대한 그 돈을 모두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플러그 파워에게 굉장히 유리하고 니콜라에게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계약이라고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플러그 파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Take or Pay Contract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니콜라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의아하고 굉장히 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 내용을 일단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 목사님한테 한번 요청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얘네 둘 회사가 지금 이 Take or Pay Contract에 대해서 한 명은 얘기를 하고 있고 한 명은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라고 한번 제가 요청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내용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해주실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넘어갈게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플러그 파워가 수소를 파는데 1kg당 수소가 6달러라고 했을 때 일단 125톤을 하루에 생산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매출이 1년에 한 270밀리언 정도 플러그 파워가 가져갈 수 있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자, 보겠습니다. 자, 니콜라가 지금 플러그 파워를 딱 지명을 했죠. 야, 우리 수소를 액화를 좀 하고 싶어. 그런데 너네가 좀 설비를 좀 해줄래? 이러면서 하루에 30톤의 수소를 액화시킬 수 있는 이 수설비를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플러그 파워가. 자,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또 이제 플러그 뽕을 맞은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수소를 액화할 수 있는 설비 누가 만들었냐? 자, 플러그 파워가 만들었다. 디자인했고, 엔지니어링 했고, 제조까지 플러그 파워가 다 했어.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가 처음에는 30톤 규모로 만들겠지만, 우리가 이거 150톤까지 스케일업, 대량으로 좀 규모를 키울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플러그 파워가 이렇게 좀 이런 설비를 맡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는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아시다시피 지금 니콜라의 하이드로겐 허브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니콜라가 하루에 지금 2026년도 목표인데 하루에 300톤의 수소를 생산을 하고 이거를 또 액화를 해가지고 뭐 많은 곳에다가 이제 운반을 하겠죠. 그러니까 액화 설비 시설을 요청을 한 것일 거고, 그리고 60개의 수소 충전 시설을 만들겠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약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에 이제 뭐냐면 플러그 파워가 지금 75대 니콜라 수소 트럭을 이제 받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받기로 했는데 2003년 동안.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플러그 파워가 얘네 수소 트럭을 굉장히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플러그 파워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내연 트럭을 이제 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발생을 하는 탄소 배출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나 봐요. 그래서 플러그 파워가 약간 ESG, 약간 뭐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그런 회사에 다가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미국으로부터 약간 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요런 쪽에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얘네들이 플러그 파워가 수소 트럭을 사오면서 굉장히 좀 보조금을 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소 트럭을 좀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장점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이 그 수소 트럭을 딱 사가지고 여기 니콜라 딱 마크 있고 여기다가 자기들 수소 탱크 딱 실어가지고 앞으로 수소도 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 가지 장점이 이렇게 좀 도출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긍정적인 의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 말고도 좀 또 부가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지금 키 컨선 좀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니콜라와 지금 계약을 한 그 계약의 종류가 테이크 올 페이 컨트랙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니콜라가 지금 그 수소를 플러그 파워로부터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만약에 수소의 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떨 것이냐. 왜냐면 지금 니콜라가 현재는 지금 재무제표의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죠. 그러면서 지금 전기 트럭을 생산하면서 계속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계속 까먹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얘네 둘이 한 그런 계약이 잘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일단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걱정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플러그 파워가 지금 니콜라의 수소 트럭에만 의존을 하진 않을 거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플러그 파워가 뭐 하이존 모터스도 있고 현대도 있고 앞으로 뭐 도요타, 다임러 이런 쪽에서 수소 트럭을 만들 확률이 굉장히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계약이 지켜지지 않게 되면 플러그 파워는 이 75대를 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75대 어디서 사냐? 그럼 다른 수소 트럭에서 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계약이 가지고 오는 플러그 파워에게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번 니콜라와의 계약을 가지고 일단 증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플러그 파워가 굉장히 스트롱 컴패리티브 포지셔닝,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력 있는 위치에 있는 회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스트레치가 굉장히 잘 먹혔다. 이 수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종합 회사를 하기로 잘했다. 플러그 파워 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 플러그 파워가 이제 뭐 니콜라처럼 수소 트럭 만드는 회사는 많아. 그래서 니네에게 그렇게 크게 의존은 안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야, 우리 지금 플러그 파워는 서플라이 그린 하이드로겐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 우리 되게 약간 좀 경쟁력 있는 좋은 회사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수 있는 회사 몇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좀 이 사람이 좀 너무 편협하게 쓴 거 아닌가. 왜냐면 플러그 파워도 있지만 사실 린데와 에어 프로덕스가 미국에 있죠. 이게 엄청난 회사입니다. 지금 플러그 파워와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지금 시총도 어마어마하게 비교가 많이 커요. 그래서 린데와 에어 프로덕스가 원래 이제 산업용 가스를 만들고는 있지만 최근에 이제 뭐 그 네옴시티에도 지금 그린 하이드로겐 수소 그런 걸 하고 있고 굉장히 미국 여러 지역 그다음에 유럽에다가 지금 그린 하이드로겐 수소 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하시면 지금 요 링크를 하나 달아 드릴게요. 자, 요거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쨌든 요 영상은 지금 글에서는 너무 이 저자가 플러그 파워 편만 들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니콜라와 플러그 파워가 가지고 있는 이 콜라보레이션은 다 윈윈이에요.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 이제 수소 그런 에코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약간 조금 뭐랄까 그거를 더 한 발자국 앞서게 할 수 있는 좀 진전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이 콜라보레이션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니콜라나 뭐 플러그 파워 더 손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일단 니콜라가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75대의 수소 트럭을 지금 사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오죠?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현금을 조금 더 좋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니콜라가 현재 지금 로우 볼륨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굉장히 대량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들어온 돈으로 약간 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이 사람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플러그 파워에다가 트럭을 팔아갖고 거기서 들어오는 돈으로 얘네들이 목표를 하고 있는 2026년도까지 60개의 수소 그런 뭐 충전 시설, 그 다음에 하루에 300톤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하이드로겐 허브를 더 만들 수 있는데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리스크를 두 개를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그런 건데,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리스크 오프 센티멘트다. 이게 뭐냐면, 위험을 회피하려는 요즘 시장의 그런 분위기가 지금 플러그 파워의 주가를 빠지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플러그 파워만이 아니라 니콜라도 마찬가지겠죠. 왜냐면, 회사가 지금 수익이 나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지금 금리 올라가죠.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 만다 이런 얘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좀 위험을 회피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얘네들 주가가 지금 두 개가 빠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리스크가 있죠. 이번에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뭐냐. 결국 플러그 파워는 니콜라에게 수소를 공급을 해야 되고, 니콜라는 플러그 파워에게 수소 트럭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이거를 만약에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 주가가 하락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회사는 이 지금 그 계약 내용을 잘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플러그 파워와 니콜라가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기로 한 그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해결해드리지 못한 아까 그 계약 내용이 왜 서로 이 두 회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다른지 그거를 좀 추후에 니콜라의 그 전문의이신 목사님께 한번 요청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2022년 12월 31일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저에게 힘을 주시고요. 도움을 많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도 여러분들의 그 답답한 그런 정보를 정말 그런 거를 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이것 말고도 좀 더 다양한 그 컨텐츠를 준비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게 좀 쉽지는 않네요.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오후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